연극이 사라진 무대에는 희곡만 오롯이 남는다. 김문홍 희곡상 수상자 최혜인, 수상작품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땡땡땡입니까? 창작지원금 300만원. 위의 작품은 연극적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감수성과 연극 만들기라는 독창적인 설정을 통해 읽는 즐거움을 주고 주제의 그 수상작이 그 최혜인의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입니까 땡땡땡입니까 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읽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희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완결성,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일단 완성도를 따져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 연극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또 여러 시간대에 걸쳐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연극입니다. 현재에서 과거에서, 과거에서 과거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장소도 계속 바뀌죠.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연극 만들기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입니다. 이 형식 자체가 저희 집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참 재밌는 희곡이다. 누가 썼을까? 굉장히 세련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막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무대가 폭삭 이렇게 해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앉은 무대 뒤쪽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대공부실, 남영동 대공부실 이렇게 쫙 영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연극적인 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담고 있었고, 사실 그게 답은 누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됐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정말 저기 뒤에 있는 김동현 연출이 공연을 만들어줬는데, 김동현 연출이 정말 많이 다듬어주고 그리고 이걸 연극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사실 수상의 영광을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네, 저는 지금 부산에서 희곡을 쓰고 있는 최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작품을 쓰셨나요? 지금 작년 12월에 공연을 했던 당신이 유명한 건축가 땡땡땡입니까? 라는 작품이 최 근래에 공연된 작품이고, 그리고 뮤지컬 패스트트랙이라고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학교 폭력과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해서 쓴 그런 내용의 뮤지컬을 써서 공연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부산 연극제 출품작이었던 귀가의 드라마트루거로 참여했고, 뿔도 좀 조연출로 하고,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도 같이 하면서 극작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연극이라는 장르의 희곡이라는 이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연극에 대한 매력을 좀 그때 고등학생 때부터 좀 많이 느껴서 과를 문예창작학과,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입학하게 되면서 글을 좀 이제 쓰게 됐었어요. 쓰게 되면서,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계속 연극에 대한 그 미련이 계속 남더라고요. 4학년 때 그 희곡 창작 세미나라는 수업에서 희곡을 하나 써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희곡 한 편을 쓰면서 이렇게 조금 거기에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래서 지금까지 또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냥 그 글을 쓰고,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뭔가 하나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게 지금 저한테 맞고,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이나 환경을 봤을 때도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 소재는 뉴스를 보면서 일단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부분을
현대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소재를 많이 얻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있었던 일인데, 그냥 너무 밤인데 추운 밤인데 그 중년의 남자 두 분이 술 마시고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둘이서 이렇게 부축을 하다가 쓰러진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바닥에 쓰러지고 한 분은 그 쓰러진 남성분을 이렇게 부축하려고 하다 같이 쓰러져서 누워 있는 모양새가 껴안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다 껴안으면서 마치 정말 편한 그 어떤 침대 위에 자고 있는 모습처럼. 근데 그게 되게 뭔가 복합적으로 이미지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사실 어떤 이미지적인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일상에서 좀 잘 못 봤던 거, 그리고 일상에서 잘 못 느꼈던 어떤 지점들에서 어떤 영감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우린 감춘 적 없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대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말해야 하죠? 난 그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그분의 건축 언어를 답습하는 건축가는 그분의 분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건물은 그분이 설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설계를 했다고 해도 시공을 그분이 했을까? 분신 1, 분신 2, 분신 3이 하지 않았을까? 그 분신 1, 2, 3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1983년 5층에서 7층으로 증축하는 일에 참여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그분의 제자들,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더군요.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궁금하시면. 그분의 제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안시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건축가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때와 지금이 같나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도 거짓이라고 믿는 것 같은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거죠. 비겁한 거죠. 저는 말싸움을 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분을 방패 삼아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건축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다고 말하면 처벌을 하시려고요? 건축가는 양심이 없나요? 양심 운운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절이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요? 역사의 흔적이 버젓이 존재하잖아요. 선생님은 무슨 자격으로 흔적에 대해 논하는 거죠? 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질문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죠?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떳떳하지 못한 건데요? 비난을 한다는 건 참 쉽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로 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비난하기로 한 이상 이해하진 않죠.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세상엔 없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준 기회는 비난이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보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당신은 비난의 대상을 점점 확대시켜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사관들이었다가 그 다음은 군부 정권이었다가 또 그 다음은 건축가였다가 이제는 그분의 제자들까지 비난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이라도 이해해봤냐고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만약 미군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만약 국회의사당 현상 설계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만약 군부가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만약 건축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미안. 왜 그래? 어디에 묻었어? 가져라. 말하지 말고.